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온달 장군입니다.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닉네임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얼마 전 아내가 지어준 이름이 온달 장군입니다. 온달 장군은 말 그대로 장군이긴 하지만 또 온달, 그야말로 보름달 같은 또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온달 장군의 명성에 걸맞게 열심히 유튜브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자막에 보이시죠? 어느 요양원 어르신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저는 요양원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전 경험은 아직 없습니다만은 요양보호사 실습을 하면서 약 5일 정도 그곳에서 경험을 했는데요. 그곳에서 느꼈던 생각들, 그리고 지금도 지워지지 않은 생각들 위주로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께 이제 질문하고 싶은 게, 부모님들은, 그러니까 어르신들 같은 경우, 부모님들은 왜 요양원을 가는 것을 꺼려할까요? 싫어할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물론, 경험해 보지 않으면 왜 그 부모님들이 요양원 가는 것을 싫어하는지는 아마 제대로 파악하기가 힘들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약 5일 정도, 길게는 못했습니다만 5일 정도 경험을 하다 보니까 왜 어르신들이 요양원 가는 것을 싫어하는지를 어렴풋이 이제 알게 됐거든요. 이제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일단 자기가 사는 집을 이제 떠나는 것이 싫겠죠. 정든 곳이니까요. 그리고 편안하잖아요. 그리고 요양원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집보다는 불편하죠. 그리고 개인 공간도 잘 없고요. 그리고 요양원 시기에 맞춰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어르신들이. 그것도 싫고요. 마치 이제 어르신들이 죽을 때까지 이제 군대 생활을 하다가 이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가게 되면 언제 돌아올지 모르잖아요. 결국 그곳에서 생을 마감해야 되니까요. 그런 것들. 또 여기에다 뭐냐면 거기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낯선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아픈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부모들 또 어르신들이 건강한 사람들하고 살아도 이제 몸이 나아질까 말까인데, 안 좋은 사람들, 그러니까 건강에 안 좋은 사람들과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안 좋아지시겠죠. 결국 이제 죽을 날만, 세상을 떠난 날만 이제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니까 요양원이 좋을 리가 없겠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야 되는 게 어르신들의 바람인데, 거기는 마치 이제 군대 생활처럼 그렇게 마치 시기가 돌아가듯이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게 정말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특히 부모님들이 요양원 가는 것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거기 가서 첫날 겪었던 게 너무도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남자 어르신들 이제 몇 사람을 만났었어요. 실습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질문했던 게 어떤 거였냐면, 안녕하세요, 건강하세요, 그리고 이거 요양원 생활이 어떠세요? 라고 그냥 이제 형식적으로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대다수 이제 어르신들은 괜찮아요, 잘 지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느 한 어르신이 이제 대답이 아주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뭐냐면 이분이 이제 말씀하시는 게 좀 어눌해요. 그리고 이제 휠체어 타고 계신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눌한데 몇 마디를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길래 주의 깊게 들었더니 정말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거 생활 어떠세요? 라고 한 질문에 인간 지옥이야, 인간 지옥이야. 인간 지옥이라는 말을 갖다 여러 번 반복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힘들다는 이야기겠죠?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까?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어려우면 이런 말씀 하실까? 이곳을 어떻게 인간 지옥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제가 실습생 입장이니까 그분한테 어떻게 해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냥 모른 체 했었어요. 근데 그 충격이 굉장히 컸었고요. 지금 한 1년 가까이 지났습니다만은 아직도 제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있죠. 요양원 생활이 얼마나 힘들면 이곳을 인간 지옥이라고 표현을 할까라고 지금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분을 포함해서 몇 사람과 이제 같이 그 정서적인 대화를 하면서 시간을 좀 보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했던 것이 옛날 노래를 참 좋아하시겠다 싶어서 제가 핸드폰으로 우리나라 옛날 흘러간 노래를 틀어줬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같이 박수도 치고 웃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배우 노래를 틀어주니까 어느 한 분은 그냥 이제 펑펑펑 우시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죠. 그리고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래서 그 광경을 보면서 아, 이분들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구나. 빈 곳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부분을 제가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아, 요양원 생활이 이런 거구나. 정말 집 떠나서 생활하면서 모든 게 힘들고, 그리고 또 정서적으로 힘든 게 바로 이분들의 그거, 이분들의 애로사항이다라는 걸 느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시계추처럼 살아야 되고, 또 본인의 이제 공간이 없잖아요. 본인이 뭐 옷을 벗는다든가 또 혼자 조용하게 있고 싶은 그런 욕망들도 있을 텐데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공간들이 잘 없죠. 그러니까 참 아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의 생활이 참 왜 이럴까라고 그 요양보호사님한테 한번 여쭤보니까 그나마 지금이 이제 사정이 나아진 거래요. 우리나라에 2008년도에 이제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됐는데요. 그 이전에는 이런 요양원 자체에 이제 돈 부담 모두를 이제 자식들이 다 넣어야 되고, 어려웠대요. 근데 지금은, 요양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20%밖에 부담을 안 하니까 그만큼 이제 부담이 줄었죠. 하지만 돈 부담은 줄었어도 이제 안에 들어가 있는 컨텐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느끼는 공허함, 힘든, 이런 거는 예전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물론 이제 요양원 같은 경우는 돈이 많으면 뭐 좋은 데 갈 수가 있습니다. 뭐 실버타운이라 이런 데 많죠. 보증금 몇 억 원에 뭐 한 달에 뭐 400씩 500씩 이렇게 주면 뭐 본인의 공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런 좋은 데도 있긴 하지만 대다수 어르신들이 이제 그런 곳을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는 이런 요양원조차가 이제 이런 요양원이 보다 조금 어른들의 그 시각에서 어르신들의 시각에서 좀 바뀌어 봤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이론적인 그야말로 이상적인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사실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지금 요양원이나 여러 가지 그 어르신 복지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이 수입이라든지 그다음에 돈 이런 부분들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어르신들이 생각하는 거, 어르신들의 편안함, 또 어르신들의 그 안락함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한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느끼는 그런 부분들 어떤 그 애로사항 이런 부분들은 많이 최소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 이제 오늘 제목대로 어느 요양원 어르신들의 눈물 이 부분은 비단 남의 일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미래의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 곁에 있는 그 부모님들의 이야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진정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분들이 느끼는 고통, 이런 부분들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많이 해요. 그 앞으로 또 고민할 부분들이고요. 우리가 또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면 앞으로 1년 뒤, 10년 뒤는 더 나은 모습으로 그런 장소들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오늘은 너무 좀 무거운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함께 한 것 같네요. 다음에는 좀 더 밝은 이야기, 그리고 또 재밌는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